이것이 통상적인 사이클을 따른다 그러면 지금이 바닥 근처일 가능성이 좀 높은 거 아닌가. 그래 업앤다운이 심한 이런 사이클을 거치면서 메모리 반도체 업체가 저는 이제 과점화됐다고 봅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투자를 하지만 이 게임은 부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게임이고 그 센터장님께서 보실 때 그 아까 이제 저평가된 뭐 주식이나 섹터를 보고 한 2년 반에서 3년 정도 두고 보면 좋다고 하셨잖아요. 보실 때 좀 저평가된 섹터나 주식 같은 게 좀 보이시나요? 제약 같은 경우도 조금 싸 보이고요. 네. 그리고 뭐 반도체는 2년 반 3년 하기에는 좀 길긴 한데 반도체 주식들도 뭐 지금의 가격이 뭐 우리가 그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주식들 가지고 뭐 삼성전자는 거의 이 국민 주식이 된 거 아닙니까? 네. 주주도 많고.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을 듯한데요. 인기를 잃었어요. 근데 삼성전자 주가의 역사를 보면 네. 그 주식이 원래 그런 주식입니다. 그 장기적으로 보면 아주 그 다른 기업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올랐는데 이 비즈니스 자체가 워낙 진폭이 심하고 뭐 제가 뭐 가치 투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가치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면 삼성전자는 좀 어려운 주식이에요. 왜냐하면 돈을 벌면 그 돈을 뭐 좀 사내 유보해서 주주들에게 배당도 주고 이런 게 좀 안정적인 주식인데 이 삼성전자와 같은 반도체 주식은 끊임없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돈 벌면 투자를 하게 되고 투자를 하게 되면 이 고사양의 반도체 칩이 쏟아져 나오고 그럼 단가가 떨어져요. 그러면은 기업 어닝이 수익성이 악화가 되는데 뭐 어떤 기업이나 이 수익성은 사이클이 있는 거거든요. 좋았다 나빴다 하는데 이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와 같은 그런 비즈니스는 이익이 줄어드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뭐 수십 년 만에 흑자 이렇게 얘기하다 적자로 반전이 됩니다. 우리가 1분기 때 SK 하이닉스 같은 건 그렇잖아요. 네. 근데 그 사이클 자체가 원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가 뭐 9만 전자에서 뭐 5만 전자, 6만 전자 이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런 흐름이 늘 나타나는 주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그 주식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이긴 거지. 그 사이클이 불패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저는 반도체 주식은 투자가 늘어난다라고 할 때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위험한 시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기업들은 돈을 벌어서 투자해서 효율을 높이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제 경쟁에서 이기기 어려우니까 투자의 증가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의 어떤 그 새로운 칩의 그 양상과 공급의 증가, 그로 인한 수익성의 악화가 예비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기업 입장에서 투자라고 하는 거는 가장 형편이 좋을 때 하거든요. 네. 또 돈을 벌어놓은 게 있어야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늘린다고 할 땐 대부분은 그 업종이 너무너무 좋아 보이고 약점이 없어 보여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반도체 주식은 우리가 뭐 빅사이클이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 수요와 관련된 측면에서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고 많이 쓴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제 생각엔 수요보다 공급의 함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급이 늘어난다 그럴 때가 그 주식은 뭔가 미래의 수익성 악화를 예비하는 시그널인 경우가 많고 이 그 투자 확대의 그 정반대에 있는 게 감산입니다. 더 이상 못 이긴 기업이 감산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수익성 회복에 이 단초인 경우가 많은데, 근데 이 투자라고 하는 거는 반도체 업황이 가장 그 밝아 보일 때 그런 행동을 하고요. 감산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어지간히 어렵지 않으면 감산을 안 하거든요. 네. 반도체는 물량 떼기 장사인데 그런 거라 그러면은 오히려 강력한 바닥의 신호인데 그런 점에서 보면 반도체 주가는 이것이 통상적인 사이클을 따른다 그러면 지금이 바닥 근처일 가능성이 좀 높은 거 아닌가.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그 삼성전자가 네. 그 저점을 높여가면서 네. 좀 오르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네. 근데 좀 막 미래의 성장성이 있어서 네. 그 포화 옛날보다는 성장세가 많이 둔화됐다. 뭐
뭐 이렇게 보시기도 하고 네. 그런 측면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삼성전자가 여러 개 많이 하지만 저는 그 메모리 반도체 한국이 잘하는 거는 늘 필요하고 또 그 자체가 굉장히 그 아주 정교한 물량대기 장사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한꺼번에 돈을 많이 벌고 또 불황의 그 바닥은 깊은 건데 그 비즈니스의 본질이 바뀐 것 같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사이클에선 전 또 뭐 돈을 많이 또 벌 수 있으라고 생각이 되고, 이 뭐 이렇게 이런 사이클의 업앤다운이 심한 이런 사이클을 거치면서 메모리 반도체 업체가 저는 이제 과점화됐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과점화돼서도 넘버 투 기업인 SK 하이닉스가 분기 적자가 날 정도로 업황의 부침이 심하지만 그래도 과거에 뭐 열 몇 개 경쟁하다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지금 한 뭐 3개, 4개로 재편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뭐 이 비즈니스가 한편으로는 또 한국이 잘할 수 있는 거고 또 그 돈을 벌 때 화끈하게 벌 수 있는 비즈니스의 본질이 저는 바뀌진 않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막 90% 이상 영업이 감소했다 이런 것도 그냥 하나의 패턴이라고 생각하면 과거에도 그랬어요. 예, 우리가 지금 웅달님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전에도 삼성전자를 보면서 사실은 그때 우리 삼성전자의 이 그 핸드셋과 관련해서 많이 이슈가 되긴 했지만 애플과 경쟁하면 이 애플은 굉장히 창의적이고 또 삼성전자는 또 뭐 하드웨어만 좋고 뭐 그런 건데 근데 저는 하드웨어를 삼성전자처럼 잘 만드는 기업도 남들이 따라하기 힘든 삼성전자가 가진 장점 중에 전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저는 반도체, 우리나라 거대 반도체 업체에 대한 비관론, 또 이익의 급감, 또 주가의 그난 40-50% 조정 이런 과정들이 늘 한 4-5년에 한 번씩 나타나는 뭐 비슷한 패턴이었던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반도체 투자는 어떻게 보면 감산할 즈음에 사서 기다리든가 아니면 애초에 주식을 2020년, 2021년도 이 그 동학 개미 붐이 있을 때 주식을 사셨던 분들은 아마 뭐 제 주변에도 지인 중에도 이런 분들이 계신데 야, 한국이란 나라는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삼성전자는 그래도 뭐 자기 잘할 기업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 시야 자체는 이제 장기 투자거든요. 삼성전자는 가벼운 주식처럼 내가 사자마자 50% 나고 100% 나는 주식이 아니고 굉장히 무겁게 움직이지만 업황이 개선될 때마다 저점이 높아졌던. 그래서 제가 한 3년 정도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야말로 그런 정도 주기로 투자를 해야 될 주식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2021년에 고점을 찍고 지금 떨어진 게 한 1년 반, 2년 됐으니까 한 1년 더 있어야 되네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예. 근데 너무 지쳐서 힘드니까. 근데 그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한번 우리가 투자를 한번 복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은 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들이 너무 뻔한 얘기고 또 너무 진부하게 들으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이런저런 많은 콘텐츠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예전에 코인도 뭐 그랬었고 그러면은 우리가 한두 번 그런 모멘텀 투자를 했을 때 한두 번 돈을 벌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만약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가 그걸 투자를 해서 돈을 못 벌었다 그러면 저는 한번 방법을 바꿔보시라는 조언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뭐 이런 식의 2년 반, 3년의 투자가 또 이게 정답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도 않아요. 투자라고 하는 건 다양한 방식으로 나한테 맞는 방식으로 승률 높은 걸 내가 선택하면 되는데 아마 이제 이리저리 쫓아다니는 걸로 나의 투자가 과연 그 성과가 있었냐를 한번 복귀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제가 한번 관찰을 해보면은 이 우리 금융시장에 존재하는 기관 투자가를 포함해서요. 한 90% 정도는 모멘텀 투자자고요. 제가 말씀드린 가치 투자의 범주에 속하는 분들은 10% 미만일 것 같고 또 이런 것들이 되게 당연한 말씀 같습니다만은 이 찰리 멍거라고 하는 워렌 버핏의 어떻게 보면 소울 프렌드죠. 네. 영혼의 단짝인 찰리 멍거 같은 사람은 투자해서 돈 버는 사람들을 봤더니
이게 지식이나 정보, 지적 능력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질이나 태도가 중요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기질이나 태도 안에 좀 시간을 이길 수 있는 뭐 어떤 흐름이 나타날 때 저건 내가 모르는 영역은 안 하고 그러니까 투자라는 게 꼭 뭘 해야 된다라는 것보다 뭘 안 하는 것도 투자라고 봐요. 조급증이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직후에 주가가 올라갈 때 이 주가가 올라갈 때 주식을 못 산 사람들이 조급증을 가지고 했던 거는 과거에도 늘 나타났던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상당히 많이 진행된 다음에 못 이기는 돈이 한꺼번에 들어오면서 버블이 만들어지고 하는데 우리가 한 2년 전에는 벼락거지란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 기회를 놓치면은 내게 기회가 없다라는 건데 근데 주식으로만 따지면요. 코로나 직후에 1,400에서 3,300까지 갔던 장이 사상 전례가 없었던 강세장 아닙니다. 80년대 이후로 우리 증시는 코로나 직후의 강세장을 포함해서 8차례 정도가 아주 강력한 강세장이 있었는데 코로나 직후의 강세장은 8차례 강세장 중에서 6번째입니다. 그래요? 예, 이게 뭐 전례가 없고 이런 건 아닙니다. 저는 투자의 기회라고 하는 거는 버스와 같아서 지나가면 또 오는 것이고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뭐 계속 비슷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이것이 정답은 아니지만 저는 보통 사람이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이리저리 잘 움직이는 주식들을 쫓아다니는 것보다는 내가 깊게 숙고를 해서 내가 잘 아는 주식을 사서 기다려서 한국의 경우는 2년 반에서 3년 정도 기다리는 게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좀 승률이 높은 투자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네.